자, 시작을 해봅시다. 자, 질문부터 받을게요. 106쪽에 5번. 106쪽에 5번. 105쪽에 8번. 108쪽에 3번. 113쪽에 3번. 113쪽에 3번. 3번. 됐나요? 자, 105쪽에 8번부터 해주세요. 한 화면에 다 채우게 해주시면 돼요. 뭐야 이 미숙한, 야 이씨, 이 스마트한 세상에 말이야. 좋아. 이렇게. 자, 105쪽에 8번 보면, 자, 3행부터 13행까지 세 번째 있는 수들을 다 더해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자,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좀 해볼까요? 그냥 할게. 자,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서 계산을 하신 그 값을 뭐라고 하자? A라고 하자. 그 다음에, 자, B행의 왼쪽에서 C번째 수가 A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A가 뭐냐라는 걸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A를 먼저 찾는데, 그러면 2C0부터 시작해서,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더해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쭉 더해 나갔어. 범진. 더해 나가면 꺾어야 되잖아, 마지막에.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그 밑에는 뭐가 되겠어? 13. C. 뒤로 갔으니까 사실은 이제 번호가 줄어들어야 맞는 건데, 사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꺾었을 때 번호가 다 어때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111로 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3C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값을 계산하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A 값은 뭐다? 13C 1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이렇게 13C 1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걸 먼저 계산을 하자는 얘기죠. 13C 누구로 계산을 하면 되죠? 3으로 계산을 하면 되죠? 그래서 자, 13C 3은, 자, 13C 3은 보세요. B행의 왼쪽에서 C번째 수가 13C 3이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 13C 10. 자, 13C 10. 계산은 얘로 할 거고요. 13C 10은 몇 행이야? 13행이지. 13행이 몇 번째? 왼쪽에서 10번째. 에? 왜? 14번째. 자, 여기 13일 때 12부터 시작이니까 14번째겠죠. 14번째에서 몇 번째 있는 수야? 11번째 있는 수죠. 왜냐면 0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B는 얼마가 될 거고 1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C는 얼마가 될 것이다? 11번째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A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13에 12에 11 해주신 다음에 3팩토리얼, 즉 6을 곱해서 나눠주시면, 자, 얘는 얼마가 되나요? 26에다가 11 곱하니까 26이냐 286이 되겠죠? 286. 자, 286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를 이제 다 더한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최소값을 구하래요. 생각해보세요. 최소값. 얘는 아까 전에 13C라고 했을 때 14행이라는 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14행이라는 건 변하지 않지만 13C 10을 계산해도 되지만 누굴 계산해도 된다. 13C 3을 계산해도 된다. 그럼 3은 몇 번째죠? 네 번째죠. 네 번째. 그래서 C는 4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아유, 그렇죠? 네 번째 4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더해서 이제 얘랑 얘를 더해 줄 건데, 이거랑 이거 더하는 것보다는 이거 더하는 게 나으니까 이게 최소값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6페이지에 5번. 능숙하게 되나요? 아, 뭐야. 이거 맞아요? 106페이지. 그렇지. 좀 더. 아니, 이거, 여기를 이게 맞춰.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자, 0.99의 10제곱을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정확히 구할 때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까지 나타낸 것을 하고 물어봤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소수점 아래를 나타내고 싶다. 자, 소수점 아래를 나타내고 싶다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셔야 되냐면 0.123이라고 하는 수를 자, 수의 적당한 곱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면 되겠어요? 얘는 1 곱하기 10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10분의 2 10의 제곱분의 1 플러스 3 곱하기 10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얘를 뭐라고 보면 돼요?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첫 번째. 그래서 요 숫자를 우린 뭐라고 얘기한다? 소수점 아래 첫 번째. 그다음 얘를 이제 뭐라고 한다? 얘를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죠. 즉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누어져 있는 꼴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야 이거? 이렇게 이제 나눠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 잘린 거예요, 애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0.99라고 하는 수를 1 빼기 10분의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 빼기 10, 100분의 1.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요거를 10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자, 10제곱을 해주게 되면 왜 늦어? 야, 빨리 와. 지금 얼굴 다 보여, 너네들 지금. 아, 저희 멀리서 찍었는데? 원래 줌이 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광학 12배줌까지 가능하니까. 빨리 앉아줄래? 어? 이게 물이 들어가요. 빨리. 너 수영하고 왔지? 예. 새끼 빨리 앉아. 야, 이승원. 이승원? 네? 왜 늦었어? 네? 왜 늦었냐고? 시방 갈것 같아요. 은행에 사람이 많았어요. 은행에? 은행이 은행들 몇 요새 PC방을 은행이라고 부르나 보지? 은어냐? 요새 PC방을 부르는? 어? 아니요. 뮤직뱅크. 야, 시끄럽고 빨리 앉아. 자, 얘를 이제 정리를 하면 돼요. 이항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앞에 10, C, 0에 그죠? 얘는 1에 10제곱 마이너스 100분의 1에 0제곱 이렇게 쓰시면 이제 1의 자리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0C1에 1의 9제곱 마이너스 100분의 1의 몇 제곱? 2제곱, 1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10C2에 1의 8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분의 1의 2제곱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써도 소수 넷째 자리까지 어느 정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얘는 계산을 해보면 얘가 어차피 1이잖아요. 그러면 10C0은 1이니까 얘는 어차피 1이에요.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얘를 계산을 해보면 얘는 10C1이 10이니까 10이죠? 거기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00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00분의 1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얘는 몇째짜리 숫자가 되나요? 자, 마이너스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0.1, 즉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0분의 1. 그죠? 그래서 이제 1의 자리 숫자, 두 번째 자리 숫자도 찾아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얘를 계산을 해보면 얘는 이렇게 쓰자. 그리고 나중에 다 더할 거예요. 자, 얘는 10C이니까 10C는 계산하면 얼마죠? 45. 45 계산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100분의 1에 전체 제곱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100분의 1을 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만분의 45가 나오거든요. 그럼 얘를 계산해보세요. 0.0045가 나와요. 그럼 이제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넷째 자리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0.1이죠. 그럼 하나 정도는 더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 앞에 있는 10C3이 좀 더 커지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정리를 해보면 10C3에 1의 7제곱에 마이너스 100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10C3 얼마죠? 10C3 얼마인가요? 19, 8을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120 좋아요. 자, 120에다가 마이너스 100분의 1에 몇 제곱이 나와야 되냐면 세제곱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나올 거냐면 100만 분의 120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떨구면 얘는 하나 둘 하나 둘에서 하나 둘 셋이니까 0.000112가 나오겠죠.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가 확인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가 되겠느냐라고 하면 얘보다는 또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소수 넷째 자리까지 내가 만약 계산을 하고 싶다면 요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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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까지만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수 넷째 자리까지 해주시면 되고, 다섯째 자리 이하는 버린대. 반올림하지 않고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버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거 두 개 하면 0.95 나오죠. 그러면 얘는 두 개 더하면 0.9045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빼는 거야. 그러면 얘는 3.8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죠? 자,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버리세요. 버리면 이제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9043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얼마가 된다? 9043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문제요. 108페이지의 3번. 자, AN을 나타내 봤더니 이렇게 나타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무슨 전개식인 것처럼 보이죠? 그죠? 선생님 처음에 얘기할 때 이 이항계수의 성질 얘기할 때 막 C를 더해가지고 2의 n제곱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얘가 혹시 누군가를 n제곱한 전개식이 아닐까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계수가 어떠냐면 이게 NC 1에 5분의 1에 1제곱이 붙어있고 NC2에 제곱이 붙어있고 NCN에 n제곱이 붙어있으니까 얘는 이 거듭제곱이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1 플러스 5분의 2의 n제곱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이제 얼마가 되는 겁니까? 5분의 7의 n제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을 내려봤더니 AN은 얼마다? 5분의 7의 n제곱이더라.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뒤집으라 그랬잖아요. 뒤집고 1부터 4까지 더하라 그랬으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7분의 5의 n제곱인데요. 자, 이거 무슨 수열이냐면 등비 수열이고요. 자, 등비 수열의 초항하고 공비가 전부 다 7분의 5와 7분의 5가 초항과 공비예요. 그러면 몇째 항까지 더해라? 넷째 항까지 더해라. 그래서 등비 수열 합공식을 이용하셔가지고 자, S4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1 빼기 7분의 5에 자, 1 빼기 7분의 5에 몇 제곱? 4제곱.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7분의 2가 되니까 이거 없애주시면 7분의 2분의 7분의 5니까 2분의 5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1 빼기 자 7분의 5의 전체 4제곱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이거 좀 잘못됐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걸 찾으셔야 되니까 요거를 이제 찾아주시면 되겠죠. 5의 4제곱이 아니라 전체 거듭제곱이에요. 전체 거듭제곱. 가로 있는 거예요. 가로 있는 걸로 처리를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문제요. 113페이지의 3번. 자, 표본공간 S의 임의의 두 사건 AB에 대해서 NS를 지금 M이라고 했고요. NA 5개, NB 5개, NA 교집합 B 5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 집합 중에서 A와 B와 모두 배반일 사건의 개수가 128개일 때 자연수 M의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사건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건과 표본 공간을 정의를 했잖아요. 자, 표본 공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전체 집합으로 대응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전체 집합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하나의 사건들, 그 사건을 뭐라고 하고? 근원 사건이라고 하고, 그 근원 사건들을 원소로 갖는 이 부분 집합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원 사건을 원소로 갖는, 자, 원소로 갖는, 자, 표본 공간, 자, 표본 공간 S의
부분집합을 일반적으로 사건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으로 이해를 할 거니까 우리가 집합에서 했던 그 집합 연산을 그대로 떠올려 주시면 되죠. 그래서 자, 전체 표본 공간을 전체 집합처럼 여러분의 생각을 좀 해주시고, 자, 그리고 A라고 하는 사건과 B라고 하는 사건을 부분집합으로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 때도 이런 부분집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NA가 5개고 NB가 5개고 NA 교집합 B가 3개니까 여기가 3개구나. 그 다음에 NA가 5개니까 여기가 2개고 여기가 2개구나. 그리고 자, 사건 AB와 모두 배반인 사건, 즉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를 절대 가지고 있지 않는 집합의 숫자가 몇 개다라는 얘기냐면 128개라는 얘기예요. 그럼 밖에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밖에 있는 원소로만 뽑아가지고 만들어야 되죠? 자, 밖에 있는 원소로만 뽑아가지고 만들었던 그 집합이 몇 개? 128개. 그러니까 원소가 몇 개 있어야 돼? 김동현? 몇 개 있어야 돼? 7개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7개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아, 그러면 전체 집합 요게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간단하죠. 뭐 14개구나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네요. 해주시고요. 자, 오늘 진도는 숙제는 잘 하고 있는 거죠? 네. 검사를 좀 이따 한번 해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확률의 성질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116페이지 우리 했나요? 안 했나요? 네, 116페이지 확률의 뜻과 성질, 확률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좀 갑시다. 자, 지금 이게 있는 학생이 있고 없는 학생이 있는데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할게요. 이때는 이제 샥 꺼주면 돼 이제. 자, 확률의 뜻과 성질을 배워볼 텐데, 자, 확률은 총 3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2번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확률의 뜻과 종류. 자,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정의를 좀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그 확률을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해볼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정의해야 될 확률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 확률, 수학적 확률이라고 불러요. 자, 수학적 확률인데 이 수학적 확률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주사위를 던지면 그 주사위를 던졌을 때 가능성이 똑같이 1, 2, 3, 4, 5, 6이 나온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어떤 그 시행들을 했을 때 이미 먼저 선자에 경험할 험자 해가지고 선험적으로 경험한 선험적인 어떤 그 데이터를 토대로 만들어낸 확률을 우리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딱 6가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올 가능성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근원 사건을 만들어 놓기가 굉장히 좋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항상 이 표본 공간을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 원소들 있죠? 자, 이 원소들 A, B, C, D를 우린 각각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A, B, C, D를 전부 다 근원 사건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근데 이 근원 사건이 들어가려면 근원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항상 가능성이 똑같아야 돼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것이나 2가 나오는 것이나 3이 나오는 것이나 4가 나오는 것이나 5가 나오는 것이나 6이 나오는 것이나 다 똑같다고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근원 사건의 조건은 뭐냐면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될 수 있어야지만 우린 근원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윷놀이를 하기 위해서 윷을 하나 던질 건데 윷이 이렇게 생긴 윷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생긴 윷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를 이제 등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배가 나왔다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윷놀이를 던졌을 윷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근원 사건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김동현 학생? 등이나 배라고 구성하실 겁니까? 아니요. 조정금 학생? 아, 저 이거 알아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내가 지금 윷을 하나 딱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근원 사건을 한번 얘기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지, 윷 하나라니까. 병신이야. 윷 하나를 던지는데 어떻게 독에 걸리면 뭐가 나와? 아니, 등이 나오거나 배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아, 그래.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등이랑 배? 민용신? 등이랑 배. 그래서 이거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근원 사건이 뭐냐? 등과 배라고 얘기하면 얘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등과 배가 같은 정도로 나오지 않거든요. 배가 더 많이 나오는데. 배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윷이 이렇게 생긴 윷도 있어요. 이건 뭐 등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 생긴 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아예 확률에서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예요. 알겠습니까? 확률에서 아예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아예 이런 것들은 확률에서 다루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근원 사건이 될 수 없는 거야.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률을 계산할 때 저런 걸 가지고 확률을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도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려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확률적으로 접근을 못하니까 통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여기 던져봤더니 대략 배가 한 6번 정도, 10번 중에 한 6번 나오고 등이 한 4번 정도 나온다 그러면 그 근원 사건에 따라서 좀 차등적으로 배치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방법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근원 사건이 전부 다 같은 정도로 기대될 수 있는 것들만 수학적 확률에서 다루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주사위라든지 주사위를 던진다, 뭐 동전을 던진다, 뭐 아니면 카드를 뽑는다, 아니면 제비뽑기를 하는데 제비뽑기를 하는 그 제비들을 하나하나 뽑을 때는 다 같은 정도로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은 전부 다 근원 사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같은 정도로 기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근원 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 사건의 개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해당 사건이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주사위 하나를 던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전체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이라고 하는 자, 전체 근원 사건들로 이루어진 표본 공간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자, 만약에 여기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집합을 A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A라고 하는 집합은 2, 3, 5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소수가 나올 확률을 계산해 봐라. 그러면 그 수학적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일반적으로 PA라고 쓰고요. A가 나올 사건에 A라는 사건이 나올 확률을 PA라고 쓰고요. Probability of A라고 읽기도 해요. 자, 개수로 정의하는 거예요. 개수로. 자, 표본 공간에 있는 근원 사건의 개수 분의 자, 사건 A에 들어가 있는 근원 사건의 개수를 이렇게 올리면 우리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자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썼던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확률이죠. 우리한테 익숙한 확률은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통계적 확률인데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이런 수학적 확률로만 기준을 잡아서 들이댈 수가 없어요. 자, 내일 비가 얼마나 올까? 아니면 뭐 내일 나가서 이 무단횡단을 했는데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가 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뭐 이런 것들 전혀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험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확률들은 우리가 경험이 없으니까 이 수치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자료를 수집을 해요. 그래서
전체 자료에 해당되는 어떤 그 근원 사건들 하나하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근원 사건들 개수분의 해당 사건 A가 일어나는 개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야구를 할 때 타율이라는 거 계산할 때도 타율도 안타를 칠 확률 아닙니까? 자, 안타를 칠 확률이고 그 다음에 타율도 있고 뭐도 있어요. 출루율도 있고 뭐 그 여러 가지 그 확률들이 있죠. 그 확률들은 순전히 데이터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즉 자료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자료예요. 바뀔 수도 있고 더 나은 해가 있을 수도 있고 더 적은 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 그것들은 누구에 기반을 한다? 데이터. 기본적으로 데이터 기반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럼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들 확률을 짜내야 되는데 데이터를 보고 확률을 짜내는 건 굉장히 좀 쉽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20대 여자들이 있고 20살의 남자가 있어요. 근데 이 지금 만 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80세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여기는 9,000명이고 여기는 5,000명이에요. 통계적인 사실이에요. 남자가 더 빨리 죽습니다. 김동현, 왜 남자가 더 빨리 죽나? 네? 왜 남자가 더 빨리 죽죠? 여자가 생리해서. 뭔 말? 진짜예요. 여자가 피를. 조용히 하세요. 이거 강의는 맞다. 잘 안 들려줘. 맞다. 선생님 마이크 쓰고는 잘 들리더라고요. 강의는 큰일 나요. 수강해져가지고 적은 피가 많아. 새끼가. 아니 그냥 얘기를 접으세요. 접으세요. 야 얘기하지 마. 자, 어쨌든 이 부분은 어떻게 삭제를 해야겠다. 너 때문에 그랬잖아. 왜요? 아니 선생님 물어봤잖아요. 정확한데. 나쁜 새끼. 자, 그래서 어쨌든 남자가 더 빨리 죽어요. 자, 남자가 더 빨리 죽고, 자, 이렇게 살아남을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린 자연스럽게 10,000분의 9,000, 10,000분의 5,000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간단하죠?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면 데이터를 줄 것이고 데이터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쉽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다. 그냥 보고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 통계적 확률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에 대한 경험이 무한히 많이 쌓인다고 하면 당연히 걔는 이미 경험을 한 것과 동일한 거겠죠. 지금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6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경험한 것은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거고 계속해서 무한히 경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학적 확률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 통계적 확률도 마찬가지로 횟수를 무한히 많이 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무한히 많이 모으거나 그러면 결국 누구에 가까워질 것이다?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리미트 횟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무한대로 가면 통계적 확률은 결국 누구의 수렴을 할 것이다? 수학적 확률에 수렴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n이 무한대로 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어느 정도로 기대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통계적 확률을 어느 정도 수학적 확률로 근사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근사해서 쓸 수 있다. 즉 우리가 이제 어떤 윷놀이를 하나 만들어서 배가 나올 확률과 등이 나올 확률을 우리가 조사를 해봤는데 10,000번 조사하고 100,000번 조사하고 1,000,000번 조사를 하게 되면 점점 어느 값으로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 점점 가까워지는 그 값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자?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수학적 확률은 얘가 횟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통계적 확률이 점점 사실에 기반한 어떤 확률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좀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그냥 쉬워요. 네, 쉬워요. 그래서 뭐 119페이지에 보면 8번 같은 문제를 보면요. 자, 어떤 사람이 뽑은 당첨제비 개수와 이 사람이 당첨제비를 뽑은 확률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20개를 뽑았더니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 50%였고요. 그 다음에 무료 식사권, 그 다음에 무료 입장권은 35번을 뽑았는데 당첨제비를 뽑은 확률이 70%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제비뽑기를 한 총 횟수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제비뽑기를 몇 번을 했느냐. 그러면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 50%였는데 당첨제비가 20개 있다는 얘기는 전부 40번 뽑았다는 얘기죠. 통계적 확률이니까. 그 다음에 70%인데 35개니까 50번 뽑았다는 얘기죠. 총 몇 번 뽑았다는 얘기예요? 90번 뽑았다는 얘기예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개수만 가지고 할 수 없는 확률들이 있어요. 자, 개수만 가지고 할 수 없는 확률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김동현이 우리 선생님 나를 열받게 했어 그래가지고 저 지우개를 가지고 이제 던지는 거죠. 여기를 맞추고 싶은 거야. 여기를 맞추고 싶은 거야. 그 슈를 팍 던졌는데 여기 안에는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쟤를 맞출 확률을 구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 면 자체가, 면에 이 닿는 그 점들 자체가 셀 수 있는 점들이 아니거든요. 그죠? 셀 수 있는 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그 닿는 포인트, 그 포인트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넓이로서 확률을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그게 뭐냐면 기하학적 확률인 거예요. 자, 기하학적 확률. 자, 기하학적 확률은 아까 얘기했죠. 셀 수 없는 거예요. 이 사건 하나, 근원 사건의 개수를 셀 수 없을 때예요. 자, 셀 수 없다라는 그 말은 이 어떤 그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말로 생각해도 돼요. 즉, 이 면을 생각했을 때 이 점과 이 점은 전부 다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 연속적이라고 하는 연속적 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하학적 확률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하학적 확률은 말 그대로 해당되는 전체 넓이분의 이 PA를, 그때 PA를 구할 때는 해당되는 전체 넓이분의, 자, 사건 A의 넓이를 가지고 자, 일반적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게 길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부피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게, 자, 단순하게 우리가 조금 도형을 이용해서 이제 확률을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는 넓이가 가장 많이 쓰이지만 길이가 쓰일 수도, 그 다음에 부피가 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이제 확률의 뜻이에요. 뜻과 종류고요. 자, 이 세 가지 종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즉, 주사위를 던진다. 이걸 쓰라는 얘기고요. 현상을 분석을 해봤더니 그렇다. 그럼 통계적 확률 쓰라는 얘기고요. 자, 이 셀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걸 쓰라는 얘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요 세 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확률을 전부 다 계산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계산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확률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 확률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뜻을 약속을 했으니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나게 되냐면 성질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떤 걸 정의를 하는 거예요. 뜻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속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자연스럽게 성질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확률의 성질이에요. 자, 확률의 성질인데, 자, 우리가 어떤 사건, 일반적으로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수학적 확률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NS분의 NA가 되기 때문에, 자, NS분의 NA에 대한 그 확률을 계산을 하다 보면, 자, A는 최대 가질 수 있는 것이 NS가 됐을 때가 최대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같지 않은 공집합일 때가 최소예요. 즉, 자, 이 A는 가장 최대값이 뭐냐면 NS가 됐을 때가 최대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소값은 N 공집합이 됐을 때가 최대인 거예요. 공사건이 됐을 때죠. 최소인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확률의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 PA라고 하는 것은 0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이 0이 됐을 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사건의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공사건의 확률. 그 다음에 1이 됐을 때를 전사건의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공사건의 확률과 전사건의 확률은 각각 0과 1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 확률을 이제 정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양수여야 된다라는 생각 하시고요. 그 다음에 PA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PA의 여집합이 여사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A와 A의 여사건을 더하게 되면 당연히 모든 근원 사건을 다 모아놓은 NS가 돼야 되는 거예요. PS가 돼야 되는 거예요. PS가. 자, PS는 1이니까 사실 이거 두 개를 더하면 확률의 합은 항상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PA의 여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1 빼기 PA를 통해서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여사건의 확률을 계산을 할 때는 해당되는 사건을 1에서 전체 1에서 빼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 이게 자, 확률의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렵지 않죠? 문제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자, 1번 자, 선생님이 어떤 걸 풀어준다 그랬냐면 공 2개의 별표 있는 건데 공 2개의 별표가 지금 8문제 중에 6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6문제를 풀어드릴 테니까 자, 1번부터 차례대로 보도록 합시다. 자, 볼게요. 자, 하나의 주사위를 계속해서 4번 던질 때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하나의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근원 사건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근원 사건의 개수. 근원 사건이에요. 주사위를 6개 나오는 걸 4번 던졌어. 나올 수 있는 모든 근원 사건의 개수. 김브람 6개. 그건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죠. 자,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해서 주사위를 던지는 근원 사건이라고 해서 1의 눈, 2의 눈, 3의 눈, 4의 눈이 꼭 근원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원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 하나를 던졌을 때 그 상황만 생각을 하는데 1, 1, 1, 1이 나오는 것도 근원 사건 하나, 이 세트예요. 근원 사건 하나야. 그러니까 근원 사건을 하나만 가지고 항상 근원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주사위를 10번 던졌으면 10번을 던진 모든 그 나오는 모든 상황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예요? 근원 사건 하나예요. 그래서 6의 4제곱이 맞아요. 6의 4제곱이. 자, 그러니까 이 근원 사건은 기본적으로 6의 4제곱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렇게 봤더니 이거 곱하기 0이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0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저기서 0이 하나라도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전부 다 0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전부 다 0이 아니어야 되니까 A랑 B랑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돼요. B랑 C랑도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돼요. C랑 D랑도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돼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얘네 둘은 같을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자, 우리가 이제 의미상 그냥 A, B, C, D가 전부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A, B, C, D가 전부 다 다른 눈의 수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확률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주사위를 던지는 확률이니까 수학적 확률이에요. 수학적 확률이고 근원 사건의 개수 NS를 계산해봐라 그러면 아까 전에 뭐라고? 6의 4제곱이라고 계산한 게 정확하죠. 자, 그 다음에 다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주사위 던졌을 때, 두 번째 주사위 던졌을 때 첫 번째는 몇 가지 나올 수 있고 6가지, 그 다음은 5가지, 그 다음은 4가지, 그 다음은 3가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6P4라고 쓰면 되겠나요? 이렇게 6P4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자, 자연스럽게 6의 4제곱분의 6, 5, 4, 3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2개 없애주시고 이거 없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이 요거랑 요거 하나 없애면서 3이 될 테니까 18분의 5가 된다 해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18분의 5인데 답이 없어요. 6의 4제곱은 맞아요. A랑 C랑 어? 아, 뭐야 이거? 아, A랑 C랑은 똑같아도 되는군요.
자, A랑 B랑 C는 달라야 되고, C랑 D랑 달라야 되고, D랑 A는 달라야 되는데, B하고 C에 대한 언급이 없고, 누구에 대한 언급이 또 없죠? 누구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전부 다 다른 게 아니네요, 보니까. 자, B랑 C는 달라야 돼요. 그 다음에 C랑 D도 달라야 되고, 근데 A랑 C는 어때요? A랑 C. A랑 C는 같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6의 4제곱은 맞는데 첫 번째 A가 6가지가 되는 거고 B는 같으면 안 되니까 5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C는 어때? C는 같아도 되죠? 그럼 얘랑은 달라야 되죠? 그죠? 얘랑은 달라야 되니까 5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는 누구랑 달라야 되지? 자, D는 C랑도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A랑도 달라야 돼요. 근데 D는 누구랑은 같아도 돼? B랑은 같아도 돼요. 그러니까 2개랑은 달라야 되지만 하나는 같아야 되니까 그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4라고 쓰면 맞을까? 라는 생각부터 먼저 하셔야죠. 한번 해보세요. 맞을까? 그럼 얘는 이렇게 약분을 하게 되면 666이니까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나요? 9, 6에 54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 5, 25니 25가 나오나요? 자, 일단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뭐랑은 같을 수 있다? A랑 C랑은 같을 수 있다. 민영신. 자, A랑 C랑은 같을 수 있다. B랑 D랑도 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죠. 자, A랑 C랑도 같을 수 있고 B랑 D랑도 같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A랑 C랑 같을 수 있고 B랑 D랑 같을 수 있으니까 상황을 빼서 계산할 수 있을까? 빼서. 자, 우리는 전부 다 같은 거에서 뭐를 빼버려? 아니, 같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같을 수 있다. 같을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일단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전부 다 다른 거. 전부 다 다르다. 포함하죠? 그죠? 거기에 누구랑 같다? A와 C가 같다. 그 다음에 누구 같다? B하고 D하고 같다. 이렇게. 자, 이거를 포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개를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사건을 A라고 하면 그 사건 A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전부 다 달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A랑 C만 같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다르지만 요거 같아도 되고 그 다음에 B, D는 같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부 다 다른 경우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6P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랑 C가 같으려면 자, A랑 C가 같으려면 나머지는 달라야 돼. B랑 D랑은 달라야죠. A랑 B랑 다르고 A랑 D랑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6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을 해요? 6개 중에서 3개만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죠?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해주면 그 중에 이제 뭐가 있는 거야? A랑 C가 같은 거야. 예를 들면 자, 내가 만약에 6하고 5하고 1을 이렇게 선택을 했다. 6하고 5하고 1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A랑 C랑 같으니까 얘랑 C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A, B, C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3개만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3개만 선택을 해주면 A랑 C랑 같은 것의 개수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B랑 D랑 같은 것도 마찬가지 6B3이죠. 그죠? 자, 다른 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6P4랑 6P3이랑 6P3을 더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빼줘야 될 거 있나요? 빼줘야 될 거. 없죠. 자,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A, C는 같을 때 B, D는 다르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B, D가 같다라고 가정을 했으면 B, D 같고
66으로 갔고 뭐 5, 1 얘네들은 다르다라고 가정하고 갔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의 4제곱분에 6p4 더하기 6p3 더하기 6p3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갑시다. (2번) 안 가나요? 자, 2번은요. 자, ABCD 네 사람이 각각 선물을 한 개씩 준비를 해가지고 선물에 1, 2, 3, 4 번호를 적어놓고 1, 2, 3, 4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아서 번호에 해당되는 선물을 받지 않기로 했대요. 자, 이때 아무도 자신이 가지고 온 선물을 받지 않을 확률은?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일단 섞어서 나눠서 갖는 거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순서가 분명히 존재하죠. 1, 2, 3, 4, 1, 2, 3, 4니까. 그래서 일단 전체 경우로 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전체는 4개를 그죠? 4사람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4팩토리얼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도 자신이 가지고 온 선물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지 거 지가 안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어느 정도 외워주면 좋다. 몇 개야? 4사람. 지 거 지 안 가져가는 거. 모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써보라 그랬죠? 한 사람이면 그런 경우 없고 2사람이면 한 가지고 3사람이면 2가지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4사람이면 2개 더해서 곱하면 9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자, 우리는 이 받지 않을 사건을 A라고 하면 A의 개수는 뭐가 된다? A의 개수는 자, 9개가 된다. 그래서 얼마다? 4팩토리얼 분의 9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4, 3, 2, 1에 자, 3 곱하기 3이니까 얼마다? 8분의 3이라고 하는 확률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개의 공을 그림과 같이 배치를 했는데 자, 2개의 공을 택할 때 2개의 공이 접할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접해야 돼요. 접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2개의 공을 꺼냈는데 2개의 공이 접해 있다. 만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10개의 공,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10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몇 개다? 몇 개다? 몇 개다? 10C2다. 10개 중에서 2개를 꺼낸다. 자, 10C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접하는 경우를 세야 돼요. 근데 이 접하는 경우를 잘 보세요. 자, 이 경우를 세야 되는데 세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죠? 자, 7을 했을 때, 8을 했을 때, 9를 했을 때 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직접 세는 거예요. 자, 1을 선택을 했을 때 접하는 경우는 이렇게 접하는 경우예요. 됐죠? 이렇게. 그래서 2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 자, 2를 했을 때 접하는 경우는 3, 4, 5가 되겠죠. 1은 아까 셌으니까. 그래서 1일 때는 몇 개고? 2개고. 그 다음에 2일 때는 몇 개가 된다? 자, 1, 2, 1, 3, 4, 5가 돼야 되는데, 이 1, 3, 4, 5 중에서 누구는 제외시키고, 1은 제외시키고 세야 되니까 3, 4, 5만 세서 몇 개다? 3개다. 그 다음에 3의 입장에서는 1, 2, 5, 6인데 자, 2, 3은 아까 셌으니까 몇 개다? 2개다 라고 이렇게 세 나가셔야 되는 거죠. 접하는 경우를 세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자, 아까 이거 셌죠? 이거 안 셌죠? 안 셌죠? 안 셌죠? 그래서 요거도 4의 입장에서는 3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쓰셔가지고 자, 10개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더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네. 요거는 직접 세셔야 됩니다. 자, 요건 직접 세셔야 되고, 세지 않으려면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자, 여기 어차피 우리가 세는데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직접 세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4번.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와 B라고 얘기를 할 때,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확률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누구랑 관련되어 있다? 판별식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되는 거구나.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4AC니까 4B가 돼야 되고,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러면 A제곱이 누구보다 4B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 그랬으니까 일단 A제곱이 될 수 있는 값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1, 4, 9, 16,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36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4B가 얘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B는 어디서부터 가능하냐면 4, 8 어쩌고 저쩌고 가능하죠? 그럼 여기서는 얘가 얘보다 큰 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큰 놈이 얘 제일 작은 수가 얼마야? B에다 1을 갖다 집어넣으면 4기 때문에 얘도 없어요. 그러면 얘는 4하고 8이 되겠죠. 1 집어넣었을 때, 2 집어넣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2개.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자 1, 2, 3, 4는 안 되니까 3개. 얘는 1, 2, 3, 4, 5까지 6까지 가능하죠? 4, 6, 24니까 여기 6개, 6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 몇 개가 된다? 몇 개가 된다? 17개가 된다. 그래서 전체 경우가 36이고 해당되는 경우가 17개니까 36분의 17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자, 뒤로 넘겨 볼게요. 자, 5번 갈게요. 더 키워드, 그렇죠. 자, 가우스 루트 x가 6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x값 중에서 임의로 하나의 수를 뽑을 때 라고 얘기했으니까 표본 공간을 만들어 준 거예요. 자, 루트 x에 가우스를 씌웠을 때 6이 나온다. 그러면 x는 누구부터 가능한 수냐면 36부터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어디까지 가능할 거냐면 7의 제곱인 49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48까지 가능하겠네요. 36부터 48까지 총 몇 개죠? 총 몇 개인가요? 13개죠. 13개. 자, 13개인데 이 13개 중에서 자, 5분의 x가 7이 될 확률을 구해봐라. 5분의 x가 7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가 돼야 돼? 5, 7에 3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3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문제는 5, 8에 40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35보다는 큰 36, 37, 38, 그 다음에 39까지만 되겠죠. 40은 되지 않으니까. 자, 40이 되면 8이 돼버리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전체 13개 중에 몇 개다? 4개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경우는 직접 계산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8번 볼게요. 8번. 역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네요. 아주 빠르게 적응하고 있어. 자, 주머니 속에 10개의 제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주머니 속에서 2개의 제비를 꺼내보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3번에 한 번꼴로 2개가 모두 당첨 제비였대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3번에 한 번꼴로, 자, 이렇게 나온 이 말이 뭐냐면요, 통계적 확률을 무수히 많이 했다는 얘기죠. 시행을 여러 번 반복을 했대. 여러 번. 자, 여러 번 반복을 했고 뭐뭐 꼴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얘기는 이거 자체가 통계적 확률을 시행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라는 뜻이에요. 즉 수학적 확률이 됐다는 얘기죠. 수학적 확률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수학적 확률이 바로 얼마라는 얘기예요? 3분의 1로 2개가 모두 당첨제비라는 뜻이죠. 그러면 자, 당첨제비가 몇 개 들어가 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X개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자,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는 10C2가 되는 거고요. 자, 당첨제비 X개 중에서 2개를 모두 뽑아야 되니까 XC2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게 이제 얼마가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3분의 1이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 10 곱하기 9 곱하기 2팩으로 나누는 거고 위에도 2팩으로 나누니까 굳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x에 x 빼기 1을 했더니 얼마가 나왔다? 3 곱하기 1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계산할 때 절대로 방정식 풀지 마세요. 자, 그냥 대충 때려 맞추라 그랬어요. 자, 3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있어야 돼? 5가 없어져야 되죠? 5가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대충 5 정도 집어넣어 보는 거야. 5, 4, 20이잖아. 이거 얼마예요? 90.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안 돼요. 자,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그럼 6, 5 하면 되겠네요. 그럼 30이잖아요. 90분의 32가 3분의 1 딱 나오죠? 따라서 x는 얼마가 된다? 6개가 된다. 이렇게 이제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자, 조금 쉬었다가 b는 확률의 여러 가지 확률의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잠깐 쉬세요.